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좀 슬픈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좀 슬픈 소식인데요. 내용이 좀 우울하고 우중충하네요. 월급만 보다 벼락거지, 주식만 본다. 이게 뭐 첫 제목으로 잡혀졌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동에서 부부가 전세 살고 계신 분이 그 목동에다가 가정교육 뭐 있어 악착같이 목동에 있는 집을, 그 목동이 교육 좀 특구잖아요. 이쪽 강 서쪽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가 가장 그 교육이고, 또 강서쪽 목동이고, 또 뭐 강북 정도로 해서 동북쪽으로 보면 노원구 쪽에 또 학군이 좀 있죠. 근데 여기에 뭐 가입하려고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이런 게 신문에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게 본말이 좀 전도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저도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좀 극한 대립, 건물주하고 임차인과의 극한 대립, 뭐 계속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또 뭐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좀 서로 간에 날선 공방들, 서로 간에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봐보면 이제 월급만 보단 벼락거지 부자, 월급만 보단 벼락거지, 주식만 본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월급이 너무 적어요. 월급이 너무 적는데,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연끌로 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수억을 챙기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5억도 오르고 10억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때 뭐 이렇게 했었던 직원들, 예를 들어서 2년, 2, 3년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전에는 일 못한다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핀잠 들었던 그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일 잘하고 뭐 했던 그 팀장님들, 그 팀장님들이 졸지에 그전에는 그 평사원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상화되고 어떻게 뭐 해서 일 잘해서 성과급 뭐 2천만 원 받고 뭐 이러는데, 더 못했던 대리가 어떻게 연끌로 해가지고 집을 샀더니 5억도 벌고 10억도 벌다 보니까 평사원이라든지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 못한 무능한 그 빈둥빈둥 했었던, 그리고 일을 대충 했었던 그 대리를 우러러보고 그 친구한테 평사원들이 이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회사 분위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미 놓쳐버렸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어떻게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이 지금 이제 화랑으로 가고 있죠. 주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부동산에 아파트를 살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월급보단 벼락거지 주식만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해 월급 저축했지만 집값 폭등에 월세나 맨철나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을 살 거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거고요. 자, 일 잘하는 김 부장, 갭 투자 잘한 정대리가 부럽다. 일 잘하는 김 부장이나 팀장이 일 못했다고 2, 3년 전에 일 안 하고 한당 그런 거 알아본다고 혼내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부하 직원들이 뭐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뭐 어떤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업무 중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강남이나 어디 또 무슨 뭐 아파트 청약 있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과천 같은데 청약 집어넣고 하죠. 업무를 안 하고. 근데 그것을 그 부장이라든지 부서장이 그걸 보고서 뭐냐면은 혼내키지도 못하는, 혼내킬 수가 없는 분위기죠. 왜냐하면은
그저 회사 자체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혼이라도 내켰는데 쉽게 말해서 업무 시간에 일을 똑바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식도 뭐 그런다고 하네요. 9시가 딱 되면 8시 반이나 뭐 회사마다 틀리겠죠. 8시에 출근하다가 9시 반, 9시쯤 되면 주식이 개장이 되는데 9시에 다들 화장실로 어디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주식은 또 구원이라는 겁니다. 8시 50분 되면 화장실로 들어가는 회사원들 주식 개장 직전입니다. 2040 주식 강품입니다. 상사 눈피에 스마트폰으로 거래합니다. 회사는 주식 굴릴 월급 주는 곳이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삑 거래가 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부서장이 한 번씩 혼내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뭐 그 예전 같으면 부하 직원들이 찍소리 못하고 고개 떨구고 잘못했습니다 한데 요즘은 그냥 뭐 안전하게 뭐 부서장한테 대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려서 살짝 가볍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지금 직장 분위기가 뭐 이런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음마 전세 첫 10억 강남 재건축 참 그리고 이제 뭐 빠송이라든지 뭐 또 그 부동산 유튜브 어학연수 뭐 했던 거 다 때려치고 부동산 학원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시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음마 전세가 지금 첫 10억 찍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체급과 속출했고요. 노후 아파트가 전세 대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인디자 3벌 학군 수요 올리고 뭐 이렇게 되어지고 있네요. 참 여기가 제가 뭐 말해서 여기 지금 이제 신문에 뭐 나와서 이런 것인 건데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한테 이 말은 저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리 때 직급이 대리이고 주임이고 했었을 때 주식 투자를 몰래 하고 했었습니다. 몰래 하고 했었는데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긴 한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상사 몰래 주식 투자도 했었고 부동산 투자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 팀장한테 뭐 대놓고 했었죠. 주식 투자는 몰래 했고 팀장한테. 왜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는 계약서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 사실은 뭐 부동산 요것 때문에 좀 해야 됩니다. 또 매매를 해야 돼서 오늘 월차 한번 쓰겠습니다. 평일에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대출 승계도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것을 뭐 대놓고 뭐 그때도 저도 했었는데 주식 투자는 사실 직장 상사 몰래 했었거든요. 주임 대리 때. 근데 이제 지금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도 주식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주식 관련 책도 많이 보고 부동산 관련 책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부동산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근데 주식은 굉장히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책들이 뭐였었냐면 단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내용들이. 그리고 또 단타 내용이 아니고 이제 뭐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우리가 오로페펫 뭐 스승이 썼던 책도 다 읽어봐도 이렇게 막 두꺼워가지고 다 읽어봤는데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전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공부했는데도 공무원 시험도 합격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일반적인 또 책들이 뭐가 많았었냐면 갭 투자 책이 그 단타 투자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 영상 보면 단타 투자 관련 유튜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직장 생활이 사실은 원천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이 신문을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직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한 방에 이제 뭐냐면 2억 3억 버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연봉이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 뭐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거 20년 30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의 근로소득은
20억짜리, 30억짜리, 40억짜리입니다. 절대 이게 제가 투자도 저도 해봤는데 저도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억 단위씩 돈을 남겨봤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여유 갓돈이고 근로소득 이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월 여러분 통장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꽂히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막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현금 흐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상사하고 부딪히지 마시고요. 또 한 번 당신이 부동산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사실 여러분 연끌했잖아요.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마련했어요. 연끌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연끌한 대출이자 직장에서 그거 커버 못 해주면 직장 월급으로 커버 못 해주면 여러분 그거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직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저도 주식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는 여러분 직장인들한테는 단타 투자는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직장 일을 못해요. 일도 똑바로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분명히 부서장한테 보복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사놓고 저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그 HTMS인가요? 그 홈 트레이닝 시스템 쳐다보지도 사실 않고요. 물론 제 방식이 맞다는 소식은 아닌데 뭐 단타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단타 투자해가지고 그 성공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뭐 두세 명 10%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투를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직장 하신 분들은 그리고 배당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꼭 권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을 한 10년째 가지고 있고요. 계속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당 받은 것을 다시 또 사고 있습니다. 아예 그 배당 받은 돈을 다른 데다 쓰지 않고 계속 삽니다. 그리고 이 배당 받은 주식은 언제까지 살 생각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근로가 70세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공인중개사 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설계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둘 다 한 70세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언제까지 살 거냐면은 70세까지 계속 살 거예요. 팔지를 않을 겁니다. 사기만 할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장기로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보니까 지금 제가 사놓은 부동산 팔 생각이 없습니다. 팔 생각이 없고요. 제가 저한테도 이렇게 정말 위대한 이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해서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들의 결론이 나중에 뭐냐면은 봐보니까 팔지 말아라. 팔면 어떻게 해요? 양도세 왕창 물고 또 다시 취득하면 또 취득세 왕창 물고 정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월세 받는 구조, 계속해서 평생 배당 받는 구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재산을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미국은 자식한테 후원 안 해줄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알아보니까요, 유태인들도 다 부모들이 자식한테 돈 물려줍니다. 부모가 돈도 물려주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물려주고 돈을 버는 방법도 물려주는 부모가요, 대체적으로 자식도 성공할 확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업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공해서 자녀가 이렇게 하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해요? 부모님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 꿈 꾸죠?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 자녀들은 더 좀 한 단계, 1단계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다닐 때 평등, 공정, 자유 이런 것을 계속 가치를 하고 또 법학계,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세상살이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슬슬 나이가 먹으니까 깨달은 것 같고요. 공정하게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시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정당한 게 아니라 시류에 맞춰서 사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것 자체가 다 뭐냐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눈이 한쪽으로 실명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다 이게 자체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다 불공정한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을 하셔라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되지는 않고 또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사회가 더 험악해지고 혼란해지고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꼭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닌데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또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음마 전세 첫 10억, 강남 재건축 최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까지 전세 대란 일어나고 있고요. 임대차 3법 합권 수요 몰리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집주인이 입주 누르고 있고요. 올림픽 선수촌 10억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압구정 전용 101제곱미터 1억 8천 꽁충, 강남 전세 살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책에도 여전히 오르는 서울 전세값이고요. KBC제 지난주 0.61% 상승했습니다. 비현실적 대책이 전세값 자극하고 있고요. 광진, 강남, 송파 가파른 상승세가 되고 있고요. 임대차 3% 후유 중에 점점 커져 있습니다. 감정원 가격지표 신뢰성이 논란되고 있고요. KB 등 민간보다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정부도 감정원 통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로또 분양 주주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 경쟁률이 작년에 또 무려 2배고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1만 6대1, 무순위 청약 신청자만 20만 명입니다. 엄청나네요. 이상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제 사견이니까요. 참조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